역사에서 보면 전염병이 상당히 많은 인구 조절을 했는데요. 좋게 말하면 조절이고 나쁘게 말하면 많은 사망이 있었는데, 제일 아시는 게 이제 잘 아는 대로 15세기, 14세기 때 흑사병이죠. 패스트. 이게 약 7,500만 명을 사망시켰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한 5천만 명. 우리나라에도 이때 보면은 일제시대 때 그거에 기록이 있습니다. 또 1916년 정도 돼서 아시아에서 1,500만 명이 사망했고, 17세기 1600년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티푸스, 장티푸스, 발진 티푸스 이런 것들로 800만 명이 사망했고, 또 로마 제국 때 천연두로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가 근데 한 번 과거에는 병이 돌았다, 역병이 생겼다, 역질이 생겼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단위입니다. 최소한 500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놀래고 했던 사스나 머스, 사스는 우리나라에 다행히 유사 환자만 있었지 뭐라고 할까 진성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었고요. 머스는 상당히 유명해졌지만 결국 사망한 분들은 18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끝에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죠. 여긴 다 단위가 최소한 10,000명입니다. 홍콩 독감이 1960년에 100만 명, 러시아에서 콜레라가 80만 명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있던 2009년 독감, 그 당시에 신종플루라고 그랬던 거로 20만 명이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위생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위생은 개인적인 위생이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물입니다. 물이 제대로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공급이 돼야 서로 지원해서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공중보건에서 이들이 각각의 서로 돕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생은 외국어로 하면은 sanitation하고 hygiene이 있는데, sanitation인 거는 way of life, 그 방법이죠. 위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sanitation에는 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설물, 다시 말하면 분변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sanitation은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병원성 미생물이나 배설물과 접촉을 예방하게 한 결과로 획득하는 건강이고요. 위생 실행이라고 보면은 이건 practice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는 연습이라든지 그런 행동. 그래서 손을 씻는 거, 손위생 이런 거는 하이진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삶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행위, 손 씻고 마스크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이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니테이션은 좀 정부나 공공 시스템에서 해줘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위생이 어떻게 건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 알려보면,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보면 빈곤하고 영유아기의 한 10%는 다 위생하고 관련이 있는 질병이에요. 가장 흔한 위생하고 관련되는 게 설사병이죠.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우리 세계적으로 160만 명인지 25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 2위 수준이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어린이죠. 연구 논문들 보면 위생을 개선해서 화장실을 잘 만들고 손위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설사병이 한 35%, 3분의 1 정도 감소한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나라의 정부가 그런 쪽에 우선순위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도의 마만 싱 총리가 1923년에 마하트마 간디가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게 위생이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즘 10년 전에 인도가 발전하려면 우리 마하트마 간디 수상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위생부터 해야 된다. 설사병 말고도 호흡기 감염이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위생하고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호흡기 감염이 걸린 것들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 보면은 가나, 특히 아프리카 가나에서 보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굉장히 호흡기 감염이 많아요. 감기 비슷한 증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생을 개선시키고 그랬더니 약 20%에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생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고 그 사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면은 결국 감기, 이런 호흡기 감염도 감소한다, 치료가 된다 한 거고, 5세 미만 어린이 100만 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사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생에서부터 이제 질병으로 넘어가서, 질병은 우리나라 질병 뭐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현재는 그 항생제, 항균제,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어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직까지도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은 꽤 있죠. 페니실린에 치료가 되지 않는 폐렴이 있고요. 또 반코마이신거에 안 듣는 장구균,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한 분들한테는 큰 질병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어진 줄 알았던 게 슬금슬금 나오는 것들이 있죠. 콜레라, 결핵,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스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조류 독감이 생기고, 그것도 몇 년 전서부터는 SFTS라고 심한 혈소판 감소증 발열 증후군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또 신종플루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요. 그래서 감염 질환 이런 거 조금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은요, 감염병은 입원할 때 원칙적으로 1인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거냐, 개인이 부담할 거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습니다. 숙주를 인간이라고 그러고, 기생체를 원인균, 뭐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런 걸 얘기하면은 관계가 서로 맺죠. 서로 관계가 변하고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 같은 걸 쓰고 약을 쓰고 그러니까 세균들은 그냥 케어당하면은 그다음엔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인체하고 그 관계를 못할 테니까, 유지를 못할 테니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균이 내성을 갖고 그대로 살고 있고요. 또 사람은 세균이 내성해서 그걸 치료 못하면 없어지고 사망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세균의 독성을 좀 낮추는 거죠. 1000년, 10,000년 해서 쭉 관계가 된 거죠. 진화가 돼서. 이런 미생물이 순서로 해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냐, 대개 점막 아니면 피부, 그러니까 구강으로 들어오지만 항문으로 들어오지만 피부로, 혈액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와서는 서로 만나야죠. 부착해야 돼요. 만나지도 않는 경우에는, 부착되지 않는 경우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1969년에 미생물 감염은 이제 좀 우리 인체에서 걱정할 거 없고, 암이라든지 고혈압만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좋아하시네 하면서 이제 마치 스타워즈의 제목처럼 리벤지 오브 제다이 비슷하게 리벤지 오브 마이크로브 이렇게 해서 타임에서 이제 그거를 보여줬죠. 감염병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염병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꽤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제일 간암이요. 간암은 술만 드신다고 물론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생깁니다. 근데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가 간암을 일으킵니다. 또 동맥경화증 클라미디아 뉴모니아라는 이런 세균이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럼 동맥경화증도 항생제 치료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또 위궤양 위암, 이거는 하도 광고 덕분에 잘 아시죠. 헬리코박터 무슨 우유 뭐 해서, 저희 레지던트 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위궤양 그러면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없애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도 그런 스트레스 캄다운 시키는, 어떻게 보면 내과 의사가 정신과 비슷한 약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궁경부암도 이게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생겨서 요즘은 여중생들 다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엡슈타인-바하 바이러스라는 거는 임파종, 임파선, 백혈병의 한 종류 이런 것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런 질병 관리 제도를 만들었었느냐 하면 그 역사가 있죠. 사스가 생기면서 안 되겠다. 이게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질병에 대해서 하는 게 많아야 되겠다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생겼죠. 2003년에.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는 몇 가지 병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죠. 신종 재출현 감염병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열나고, 근데 원인 바이러스는 이런 돼지, 조류 이런 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플루엔자는 이런 식으로 그 만화처럼 그리면 이렇게 공처럼 생긴 거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런 돌기에 특성이 있어서 어떤 거는 새한테만 가고 어떤 건 사람한테만 가고 그런 게 그 종류가 이렇게 9개 있으니까 서로 간에 교차되면은 16 곱하기 9, 144 이런 종류의 다양한 게 생깁니다. 이게 사람하고 새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게 2개가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에 있던 게 돼지로 가고 돼지에 있던 게 사람으로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독감이,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도 올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런 거를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다 살처분할 거냐. 결핵도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인데 OECD 중에서는 1위 하는 게 또 몇 가지 있죠. 휴대폰도 그렇지만 결핵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고 그럼 우리나라 굉장히 좋으니까 보건소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셔도 됩니다. 역학조사라는 걸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병원소가 어디고 전파 경로가 어떻고 직접이냐 간접이냐 공기통화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입니다. 우리나라 독감이 10월 달 한 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 2월, 3월에 또 뭔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뭔가 했더니 인플루엔자 이건 A형이고 이건 인플루엔자 B형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걸 조사 안 했다 그러면 좀 인플루엔자가 뭐 늦게 걸린 사람이 있나 보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역학조사는 지났어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생물 테러 5가지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그때 신문에 나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흰가루가 뿌리고 그랬었던 게 그게 탄저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갖고 누군가 되살아난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물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런 게 천연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덜 똑똑하지만 일단 사람 걸렸다고는 오공에서 출혈이 나면서 사망하는 에볼라. 그건 이제 토끼하고 꼭 연관되는 건 아닌데 툴라리라고 해서 이거 야토병이라고 이름 붙여진 병의 세균이고요. 이건 잘 아시는 대로 흑사병, 패스트죠. 우리 기후 변화도 굉장히 많이 변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재해가 오고요. 우리 말라리아가 이제 남쪽에서 오던 말라리아가 남한 제주도 쪽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또 북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 감시 체계, 기상재해 보건 이런 것들도 질병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에 이 동남아 열대 지방에만 있었던 게 이 위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던 리프트 밸리 피버라는 게 또 여기 뉴욕 가서 생기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여행 간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감염 질환하고 역학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야 된다. 지금 저 같은 감염내과 이런 쪽에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300명이 채 안 됩니다. 유행병과 싸우기 위한 백신, 약품 생산력, 시설, 기구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국가적, 국제적으로 개선된 질병 관리 시스템 마련하고 이거를 외국하고 연결해야 합니다.